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방송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논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겪는 통증이죠. 바로 목 통증에 관련된 운동 준비했습니다. 이런 목 건강의 전문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님과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앙대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워볼 운동은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통증에 관련된 운동인데 바로 목이잖아요. 네, 오늘 운동에 대한 그런 좀 중요성에 대한 간단하게만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목 통증을 안고 살거든요. 네, 저도 솔직히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핸드폰이지 않나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대부분의 한 10명 다 이러고 중에 있죠. 네. 9명 이상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목이 쭉 빠진 상태로 오는 걸 보고 다들 목이 아프겠구나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게 목 운동이라는 게 물론 오늘 제목이 노년을 위한 운동이지만 네. 사실 노년기뿐만 아니라 좀 어린애들도 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운동을 통해서 목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운동을 배워보기 전에 짧은 강의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좀 강의 슬라이드 먼저 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나중에 보여드린 운동도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노년에서 바른 목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목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하철에서 보시면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요. 애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만지고,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 지남에 따라서 점차 목 통증을 호소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 통계적으로도 저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자목 증후군을 저희가 건강보험심사원평가원을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명, 그리고 지금은 250명의 환자들이 목 통증, 단순 거북 목 통증으로 진료를 보는 횟수가 이렇게 250만 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250만 명이요. 250만 명이요? 네. 그럼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몇 프로예요, 그럼? 이거 병원에 안 엄청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병원에 오신 분들만 이제 250만 측정하면 명. 2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에서 그러니까요. 이미 충분히 목 통증이 충분한데 검사를 해보니 거북목으로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좀 연령대는 좀 어떻게 되나요? 진료를 보시면서. 요즘은 연령대가 거의 거의 모든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는 거의 안 오시고 아무래도 네. 병원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목이 아파서 오는 20대부터는 거의 20대, 30대, 40대 거의 비슷하고요. 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질환으로 오시게 되고. 사실 거북목보다는 네. 다른 만성 질환 같은 게 더 많이 생기실 나이니까. 디스크라든지 네.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 60대, 70대는 오시게 되고요. 이제 20, 30, 40대 그때 이제 거북목 증후군으로 많이 진단을 하게 되고 네.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미리미리 잡아놓고 치료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쌓여서 대부분 질환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절 청소년기 때부터 쭉 한 40대, 20, 30년 정도의 그 나쁜 자세가 네. 나중에 이제 통증으로 그리고 아니면 질환으로 돼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증후군도 예전부터 계속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명이면 한 3, 40%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북목 환자분들 중에 그렇죠. 저 정도 확률로 이제 저런 심각한 질환이 생긴다.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북목을 우선적으로 빨리 처치하고 좋아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환자들도
그만큼 많다. 다들 뭐 고생하신다.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솔직히 저도 그런 걸 맞습니다. 진단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경추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C 커버로 이렇게 되고 귀가 이렇게 어깨선에 살짝 맞을 정도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주로 네.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똑바로 서라고 펴고. 똑바로 서라고 하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 자세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앞이 여기 좀 빠져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빠져 있어가지고 이미 옆에서 봤을 때도 네. 이미 목이 아유, 그냥 튀어나와 있는 모양으로. 어깨는 여기 있는데 뭐 목은 여기 와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여기 와 대부분 있는. 그거 잘 보시면 지하철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엑스레이 바로 서라고 해도 네. 바로 못 쓰는 거죠. 이미 이게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저 보시는 것 같이 목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고 뒷목이 아프게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상 경추에서 일자목이 되었다가 거북목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경추 같은 경우는 다른 뼈랑은 좀 다른 게 네.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튼튼한 이런 느낌이 네, 아니라.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서 네. 굉장히 약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머리를 이제 받치거든요. 네. 가장 경추에서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머리를 받치고 우리가 시야를 정확한데 두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받치는데 이 머리를 받칠 때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목 통증이 아무래도 심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쑤시고 아프고 뭐, 찌릿하고 네. 막 난리 나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추 같은 건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변형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딱 예, 변형이 변형이 거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손가락도 자꾸 변형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목 근육도 경추도 굉장히 약해서 네. 이 모양에 따라서 자세라든지 생활 패턴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그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이 분이 목 자세가 안 좋구나.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습관을 있구나, 가지고 핸드폰 있나. 맨날 이렇게 보셨겠구나 네. 딱 보이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머리가 한 4.5kg 정도 되는데 네. 이 목이 머리를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게 15도 각도만 살짝 숙여도 12kg 그리고 30도, 60도 나됨에 따라서 한 27, 30kg까지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확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 보면 우리가 목 보시면 이런 데보다는 네. 대부분 요 끝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가 요 부분이 좀 아프거든요. 네. 밑에 쪽이. 거기가 이제 가장 세게 목을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목이 더 넘어가면 뚝 떨어지니까 그걸 받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걸 일을 하니 거기가 계속 아픈 겁니다. 저 12kg, 18kg, 27kg가 요쪽에 다 몰려가지고 네, 부하를 맞습니다.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17kg 뭐 이렇게 군장 맨다고 생각하면 얼마 무겁겠습니까? 하죠. 근데 네. 목은 이미 20kg까지 이상의 힘을 차중을 견디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목이 옛날부터 뭐 아버님들도 그렇고 목이 뭐 어깨가 뻐근하다 뭐 이런 소리 한지 많이 메고 있는 느낌이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람이 많이 저희가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북목 진단을 하려면 증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아는 증상이긴 하지만 또 모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한번 이거 딱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깨와 아까 막 얘기했듯이 목 여기가 주변이 자주 뻐근하고 아프고. 저도 일단 하나 해당됐고. 네, 그렇죠. 옆에서 보면 어깨보다 목이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신데요. 저 조금 나와 있나요? 네, 조금 나와 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심한 편은 아닌데 조금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게 평소 자세로 하면 대부분 나와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등이 오히려 이렇게 굽어 있는 네. 같이 왜냐하면 경추라는 거는 요추부터 이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경추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경추, 등,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굽어 있고 등이 굽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걸어 다닐 때도 보통 이렇게 꼿꼿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로 걸어 네,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세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하고. 아프니까 피로하고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두통이 좀 어떻게 오게 되는 건가요? 두통이 보통 후두부 두통으로 많이 오고요. 요런 데가요? 네, 그렇죠. 뒤에가. 왜냐하면 목이라는 게 네. 등부터 머리까지를 목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요 목 앞만 보이는 게 목이 아니거든요. 여기만 목이 아니라 요렇게 쭉이 목이다. 그렇죠. 목 후두부 머리를 받치는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육이 거의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도 네, 여기. 여기도. 디스크 있거나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아프다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이 전체가 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 머리를 받치려면 네. 이렇게 상체 이만큼이 같이 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세가 안 좋으면 여기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막 근육이 땡기고 하면 이제 두통으로 두통으로 나타날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근육이 약해지고 아프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차에 타면 차가 흔들리다 보면 어지러울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멀미 뭐 한다고 하고 그것처럼 목이 이렇게 제대로 잘 못 서는 있는 거예요. 흔들리듯이 자기가 집중을 의식을 못 하지만 이제 눈이 따라가니까 의식을 못 하지만 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끼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불안정하니까 네. 이렇게 멀미하듯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 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동시에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되게 새로운 게 사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내가 목 자세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내가 뭐 머리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목 자세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좀 새롭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제 또 이제 수면 장애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목이 아프면 이제 자꾸 통증이 있고 하니까 네. 수면 장애가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자꾸 깨게 되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자면서. 그리고 뒷목이 불편해서 이제 자도 피곤한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80%는 제 얘기가 안 돼요. 듣다 보니까. 네. 다들 이걸 겪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뭐 흔한 질환이지만 다들 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한 20, 30년 정도 거북목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네. 좀 짧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네. 추간공 협착증, 그다음에 여기 경추성 두통 이게 만성으로 되는 겁니다. 만성 두통. 그러니까 오고 그다음에 후관절이 이제 관절이 골격이 생기든지 네. 이게 딱딱해지면서 후관절 증후군으로 해서 목이랑 등이 계속 아프는 지속적으로 아프는 네. 아픈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 목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거북목이 되면 요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되게 그래서 안 좋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지럼증, 만성 피로, 수면 장애 네. 여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목 건강이 결국 모든 삶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결과를 그렇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보시면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 요만큼이 아닌 거죠. 네. 여기만 군데군데 다 있네요. 이 견갑골 아래까지 다 목 통증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생기는 게 경추 4번, 5번, 네. 5번, 6번, 6번, 7번이거든요. 네. 아래쪽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가해지고 거기서 이제 거북목이 밑에서부터 거북목이 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후두부 쪽 요 위쪽보다는 어깨가 아프다. 이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아프다. 자주 네. 발생한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딱딱해지고 근육이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아프면 본인이 자세가 문제고 거북목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좀 유념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자세라고 하면 등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허리부터 딱 세우고 왜냐하면 등에서 조금만 굽혀지면 네. 목을 아무리 세워도
이게 자세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온다. 그렇죠. 네. 일단 허리를 반드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하는 하기 때문에 허리를 자세히 딱 세우고 네. 등을 탁 펴고 펴고 목을 좀 당기는 당기는. 네, 요 자세를 이제 요 자세로 주로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하셔야지. 오늘 교수님과 방송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등이 굽어지면 목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자세가 이상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해로운 자세를 더 취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허리부터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소 하나마다 쫙 펴주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잖아요. 현대사 그렇죠. 네. 모니터를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자기 책상의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눈 시야를 정확하게 해야 목 통증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의 자세를 이렇게 다른 걸 통해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활에서 좀 찾아봐라. 왜냐하면 생활 습관 자세가 네. 에서 그 질환을 유발시킨 거북목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모니터를 약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살짝 높인다든지 아니면 서서 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목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운동 하루에 1시간 꾸준히 했는데 나 목이 안 나아져요 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가 1시간 운동한다고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뭐 15분, 20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이렇게 맞추고 그럼 장시간 스마트폰 할 때는 항상 목을 익스텐션 그러니까 네. 신전시켜서 네. 목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걸 유념해서 운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렇게 자세로 유지하고 운동을 하기. 그래서 목 운동 중에 이제 가볍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하고 좀 이따가 실전에서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건데 목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목 자체의 스트레칭은 네. 운동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별로 그렇게 효과 있지는 그렇죠. 않다는 말씀이시죠. 목만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목을 움직이는 거는 운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아, 네. 이거는 대부분 목 운동할 때 통증을 유발시키면 이제 목에 질환이 있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뒤로 신전했을 때 네. 등줄기가 짜릿한 느낌을 네. 전기통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제꼈을 때 등이 찌릿하게 전기통하던 그러니까요. 느낌을 네. 받으면 그건 이미. 이미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자꾸 팔을 올리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잘 때도 되게 이렇게 자는 게 네. 편하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목에 이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올리면 네. 신경이 덜 당겨지고 네. 근육이 약간 이완되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팔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신 분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잘 증상인 때도 팔을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네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만성적인 거북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스트레칭 했는데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찌르르 느낌이 온다? 네. 이미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네. 두 번째로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게 편하다. 아유, 난 이게 편하더라 하면은 이미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목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 네, 이렇게 하고 팔이 찌릿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찌릿한 경우가 있어요. 찌릿하거나 팔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미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확률이 높나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네. 목은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고 스트레칭 할 때 만약 통증이 자꾸 유발되거나 팔이나 등이나 통증이 유발된다면 아무래도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좀 스트레칭을 했을 때 통증이 발생되거나 네. 찌르르한 느낌이 있다면 네. 이미 좀 아까 말씀하신 네. 협착증 같은 게 있을 확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밑에 안에 있는 목 자체보다 요 안쪽에 네. 어깨와 어깨 견갑골, 네.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그 근육의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부분도 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오. 대부분 여기 운동이 아무래도 핵심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아무래도 목 교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강화뿐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릴렉세이션, 네. 예, 이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목의 표면에 있는 근육보다는 안에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사실 제가 뭐 유튜브나 여러 군데 보면은 거북목 교정 보면은 대부분 이런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 운동은 오늘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심부, 목 안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간단하지만 네. 그걸 소개시켜주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양한 운동이 있겠지만 우리가 네. 그런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다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배워보면 될까요? 뒤에 슬라이드가 네, 좀 더 조금만 있어요. 더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목과 견갑골 사이에 저항과 이완 운동을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이제 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베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개 종류가 워낙 또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네. 본인의 어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등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뒤통수와 요 높이 정도. 저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어디랑 어딘가요? 등 끝이랑 네. 요 뒤통수랑. 네. 이렇게 평행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예, 평행인데 네. 요 정도 높이인데 베개는 여기서부터 받쳐줘야 됩니다. 여기만 여기서부터 맞추면 안 되고. 예. 목침 같은 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목침 같은 건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그럼 요쪽 부위부터 여기까지 다 받쳐줄 수 있는. 다 받쳐줄 수 있는 네. 베개를 선정하시는. 요거 좀 좋습니다.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옆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도 옆으로 잡니다, 이런 네. 거. 옆으로 잘 때는 자기 어깨 높이만큼. 여기를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베개를 골라야겠네요. 예. 어깨도 옆에 잘 때도 여기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 여기를, 예. 요 부위를. 예. 그 정도 높이를 적당하게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요. 네. 뭐 낮은 베개가 좋다, 높은 베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몸에 신체 구조에 맞춰서.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주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 통증을 이렇게 유발하거나 마비가 있거나 뭐 기타 질환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제 한 예를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거북목이 오래된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분이거든요. 네. 3,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이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런 디스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운동으로 예방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요약하면 이제 거북목 증후군은 아무래도 이제 어깨보다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목과 어깨 그리고 두통을 유발시키고 어지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목과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이완과 저항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생활에서도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 그런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교정이 이런 잠깐의 물리치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꼭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네. 직접 배워보는 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스트레칭부터 근육 강화, 이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목 네. 스트레칭이겠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앞에 숙이고 네, 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하고 이런 자세를 이제 스트레칭을 간혹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하루에 그냥 생각할 때마다 계속하면 되죠? 그렇죠. 뭐 방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위로 아니 옆으로 네, 옆으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네.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보통 약간 뒤쪽으로 해주는 게 편안하고 운동이 됩니다. 그럼 보통 막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옆으로 분이 이거는 많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약간 뒤쪽으로 뒤로 아.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이쪽 근육에 이제 운동이 되고. 아예 이게 아니라 네. 좀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스트레칭을 이렇게. 그렇죠. 머리도 이쪽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요런 이제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운동인데 아까 말씀하신 근육 운동.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렇게 90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뒤로 당기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목을 살짝 뒤로 또 이렇게 10초 정도 하고 네. 이렇게 다시 여기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강화하고 네. 쉬면 이완이 되고 이게 그렇게 하면 네. 이 근육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이게 몇 세트만 해도 굉장히 말랑맨. 근데 혹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어깨까지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 어깨까지. 근데 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또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셔서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펴야 되는 처음에는 수직으로 해서 네,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뒤로 네. 당기시면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좀 뻐근한 부위. 저는 여기 위쪽, 여기가 네. 살짝 또 당기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 위쪽이면 네. 여기 아래쪽을 약간 좀 더 해보고 싶다. 네. 그럼 팔 약간 내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좀 힘든 내리시- 부위에. 내리시고 뒤로 네. 당기고 만약 좀 더 위를 하고 싶다. 네. 그럼 팔을 약간 올리고 뒤로 이렇게 당기는 당겨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너도 네. 이게 목 근육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디 부위가 제일 좀 힘든지에 따라서 처음에 수직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렇게 했다가 좀 내려서 하기도 하고 위로 네. 올리게서 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여기 자세가 안 되면 벽에 붙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어깨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벽에 붙어서 하셔도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앉아서 하다 보면 좀 허리를 제대로 잘 안 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소용 없으니까 네. 이제 좀 더 허리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네. 이렇게 벽에 딱 붙은 상태로 한번 자세를 교정한 후에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혹시 또 다른 어떤 그리고 거 있을까요? 이제 여기 후두고요, 경추 쪽 네. 여기는 폭 여기였죠?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네, 폭 들어간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깍지를 끼고 네. 여기 폭 들어간 데를 지그시 눌려주면서 어. 이렇게 뒤로 살짝 목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쏙 들어간 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란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네, 깍지를 끼고 요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움푹 들어간 데를 네. 눌러주면서. 네, 눌러주면서 뒤로. 그렇죠. 오, 이거 되게 시원한데요? 본인이 이렇게 누르면서 뒤로 제껴줘요. 네, 오, 되게 시원해요. 여기만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도 되게 느낌이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래쪽도. 근육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목 경추성 두통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피가 쫙 통하는 느낌? 네, 그래서 딱 드네요. 이렇게 느껴져서 네. 이제 피로를 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제 너무 많긴 한데요. 네. 그 중에 몇 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시험 버전일까요? 약간 심한 버전이에요. 심한 버전. 조금 더 난 강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목을 한쪽으로 잡으시고 머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제낀다는 게 이 팔을 네. 뒤로 이렇게 이렇게 쭉 펴서 몸을 약간 트위스트 하듯이 이렇게요? 예. 오, 이쪽이 그러네요. 좀 더 예. 이 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하니까, 네. 여기 힘 들어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힘이 들어올 때까지 뒤로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네. 그럼 생각보다 네. 힘이 들고 시원한 느낌. 시원해요. 제가 사실 요 부위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걸 쫙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부위 여기죠,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쫙 시원해지면서 느낌이 좋네요. 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해서 네. 이 트위스트.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신다면 네. 이 목의 심부 근육이 네. 굉장히 이완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하고 아프신 분들 보면 어깨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네. 그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아무래도 목 근육의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강화는 저희가 충분히 목을 빼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뒤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하중을 받던 부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좀 배워봤던 거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화가 이완이 뭐였죠? 90도 90도로 들고 해서 따라해보시죠. 직접 하시면서 보시면서 네, 뒤로 이렇게 당기고 지그시 당기는 겁니다. 네. 급하게 뭐 할 필요는 없고 지그시 당긴 상태에서 네, 한 10초 정도 고개를 좀 뒤로 고개를 약간 네, 뒤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네. 뒤로 앞으로 네. 생각보다 하시다 보면 땀이 날 정도로 하시면 돼요. 약간 더워지려고 그래요. 네, 아까 약간 이거 이런 더워지죠. 거 하면서 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걸 하시면 되고 네. 만약 밑에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까지 팔을 하고 약간 싶으면 내리시고 90도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등이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등이 좀 좁아진다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등이 이렇게. 예, 그렇죠. 스폭 들어갈 때. 네. 네. 어우, 좋아. 그리고 약간 위쪽까지 하려면 위쪽까지 해서 팔까지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 아무래도 시원해지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여기 좀 시원할 수 있게. 자극받는 부위가 네. 이게 팔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세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좀 많이 뭐 통증이 유발된다.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난 이게 조금 더 힘들고 아픈데 하는 부위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풀어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네. 는 한번 보여주시죠. 뒤돌아서. 네.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네.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네.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네, 엄지손가락 누르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목을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뿐만 아니라 등까지 찌한 느낌을 받을 제가 아까 게 해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여기까지 짜르르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진짜. 네, 요것도 이제 자주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누르면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저희 뭐 직장인들 보면은 뭐 힘들어서 아우 이렇게만 하잖아요. 네. 아우 이렇게만 하지 말고 딱 누르면서 아우 딱 이렇게 풀어주면 시원하게 풀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마지막에 좀 요거는 심화 버전. 좀 심화 버전인데 네. 목을 이렇게 머리 올리고 뒤로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네. 몸을 약간 트위스트 이렇게 한다고 보셔야 돼요. 트위스트. 그러면 어깨가 여기가 좀 네. 많이 접히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보다 그러면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일어서 하는 운동도 어떤 거 있다고 일어서서 네. 하는 이유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가 잘 안 나오시고 네.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허리가 이 구부정한 상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잠시만 제가 카메라를 잡아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구부정 상태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안 그렇죠, 돼. 네. 아무리 해도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 상태로 굽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필 수가 없네요. 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허리를 제대로 필려면 네. 이게 앉아서 잘 안 되신다면 네. 이렇게 서서 딱 펴서 이 어깨하고 등하고 다 교정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지그시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일어서 하는 게 네. 조금 더 잘 필 수 있다. 네, 물론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좀 창피하긴 하니까 앉아서 몰래. 하시고 네.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서서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이 운동은 일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나머지 말씀해 운동도 주셨습니다.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일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나요? 그렇죠. 이게 허리까지 쫙 피고 할 수 네.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조금 더 운동 더 배울 게 있을까요? 추천하실 게? 추천할 게 네.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네. 보통 이제 밴드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는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좀 팔굽혀펴기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가 힘들겠죠. 그렇죠. 노년기 분들은 이런 운동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은 시간은 좀 질문 살펴보면서 또 조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질문들이 몇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네. 저도 이거 좀 좋네요. 톰과 란제리님이 네. 목 운동 중에 도리도리한 운동 네. 뭔지 아시죠? 이 운동. 네. 이 운동이 눈 망막 박리를 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조금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네. 네. 눈망막 박리는 이제
그렇게 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런 건 이 회전 운동은 그렇게 목에 좋지 않아요. 이거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이 정도로 네, 풀어주는 건 스트레칭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이라는 게 네, 지그시 천천히 하는 거지 네. 획획 이렇게 획획 돌릴 이유는 없으니까. 맞아요. 제가 본 분들 중에 일부러 뚝 소리를 내려고 갑자기 휙 하는 분들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좀 안 뭐.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관절의 공기가 이제 네, 탁 터지는 소리거든요. 네, 뚜둑한 소리. 뚜둑하는 소리. 그거는 뭐 안 하시는 절대 게, 안 하시는 게, 절대 안 안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발리가 고파님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목이 불편한 스트레치 방법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하면 되겠죠? 사무실에 앉아있기 때문에 네. 서서 하긴 좀 그렇고 아까 앉아서 허리를 바짝 세우고 그런 걸 자꾸 반복해주는 게 한 운동을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하지 다양한 운동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장인 분들이 이럴 텐데 어르신 분들은 좀 집에 있으면서 이 습관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가장 흔한 게 이제 쪼그려 앉는 거죠. 쪼그려 앉는 네. 거예요. 허리도 척추 네. 전문도 네, 허리도 보시니까. 중요한데 허리가 굽어지면 네. 목도 같이 굽게 되고 질환이 같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앉는 자세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쪼그리고 앉으면 어떻게 좀 자세가 망가지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네. 쪼그려 앉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등도 같이 아까 굽어집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그 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목이 이제 떨어뜨린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바른 모든 이게 시야도 중요하거든요. 네. 시야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목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야를 항상 보통 15도 정도 아래 유지할 수 있게. 15 정도 아니면 완전 정면은 우리가 보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네, 그 정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도끼미님이 몇 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힘든데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을 말 안 해주시고 진통제만 처방해 주시는데 진통제 먹어도 잠잘 때는 팔이 아픈데 효과 없으면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건 네.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목이 이 어깨 쪽은 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까지가 목입니다. 어깨까지. 어깨 관절 전까지가 목이기 때문에 팔까지 내려온다면 더 심각한 디스크라든지 주간팔 탈출증 아니면 척추협착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목까지만 내려온다면 아무래도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거 궁금한 게 사실 목 디스크란 걸 좀 자가 진단하는 것들에 대해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이런 자세들이 있을 때 편하거나 특정 자세를 했을 때 찌르르 한다면 네.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목 디스크의 경우는 좀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목 디스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북목이 오래되다 보면 발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양이 안 좋아지니까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디스크가 탈출돼서 네. 터진다든가 파열이라고 하죠. 네. 디스크를 막고 있는 막이 파열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걸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목만 아파도 목 디스크지 않냐? 그건 아니고 그게 네. 팔까지 조금 어깨 거의 상박부 정도까지 내려오면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좀 요기 통증뿐만 아니라 네. 요 팔까지 좀 통증이 이어진다고. 이거 네. 방사통이라 그렇죠. 하면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목 디스크의 확률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병원에 네. 가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뒤로 해서 네. 한쪽으로 했을 때 이걸 좀 좁게 만드는 신경을 좀 좁게 만드는 자세거든요. 네. 근데 이 자세 했을 때 무슨 증상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로 이렇게 네.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스트레칭을 할 때 하는데 그게 네. 통증으로 유발이 되면 아무래도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세를 해보시면서 좀 자기의 목 건강 지금 상태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낚시하는 아재님이 목을 돌리다가 뒷목에 쥐가 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 목에도 쥐가 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목이 목을 못 움직이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 목 자체 근육뿐만 아니라 이 큰 근육들이 다
경직이 오는 거죠. 우리 다리에 쥐가 나듯이. 네. 네,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뭐 다리에 쥐가 나면 발바닥을 이렇게 당겨줘서 막 하잖아요. 네. 목이 갑자기 굳어버렸어요. 아까 또 우리가 스트레칭?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네. 근육 운동해서 아. 사사히 풀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해져서 눈이 지나면 네. 근육을 마사지하고 이완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 스트레칭 운동 등이 이런 부분에 다 좋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생 5번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보느라 목이 계속 아래로 숙여져 있는데, 네. 차라리 누워서 보는 게 나을까요? 그건 아닌가. 그거 누워서 아니에요? 보면 아무래도 네. 이게 누워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에 계속 누워서 보다 보면 이게 네. 자극이 계속 나거든요. 목만 아니라 네. 눈이 힘들어지고 아. 가만히 있지만 눈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네. 팔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목의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다른 데를 더 힘들게 다른 만드는 데 거죠.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너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볼 때 살짝 높이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시야보다 살짝 15도 정도 아래 정도를 볼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조금 보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오늘 쉬었다가 보시고 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백의 품격님이 감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뻐근하고 통증 강도가 좀 있다. 이게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뻐근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찌릿하다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통증의 좀 양상 따라서. 이게 차이가 네. 이게 표현의 차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근육이 경직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목 근육이 딱딱해지고 이게 굳어가는 그런 느낌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뻐근하고 뭐 좀 굳어 있다.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좀 바르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네. 운동을 하셔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반백의 품격님은 이제 거의 뭐 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심한 질환을 막을 수 있겠네요. 막아야 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끼미님이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인데 목 디스크일 경우 양쪽이 아닌 한쪽 어깨만 아플 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오히려 상식과 반대입니다. 거북목 같은 거는 양쪽이 다 보면 아프고요. 네. 목 디스크는 주로 한쪽으로 터지게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쪽만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히려 양쪽 다 아픈 것보다 한쪽이 아플 때 더 의심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한쪽만 아플 때 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한쪽이 네. 더 아픈 경우가 많다. 네. 아니면 뭐 양쪽이 아픈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거북목 증상 때문일 수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나영님 질문인데요. 10년 전쯤에 경추 7번 ACDF 수술이라는 걸 받았다고 하시는데 척추 유압수를 하게. 척추 유압수를 네.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을 신조하는 동작이 무리가 되지 않은지 해도 괜찮을까요? 수술한 이후부터 목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 신조하는 동작이 어떤 건가요?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네. 보여드렸던 거. 네.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 할 때도 보면 저희가 목을 이제 받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 굳이 크게 많이 신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적당히 이제 힘이 가해질 정도만 이렇게 뒤로 당긴다는 느낌. 목을 이렇게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 목을 최대한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목 자체의 운동보다는 아무래도 이 목 근육하고 견갑골 연결되는 심부 근육, 목의 깊숙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강나영님은 이걸 이렇게 꺾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네. 이제 거북목이 해결이 되는 거지. 네. 일부 그 레벨만 같이 이렇게 꺾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 저렇게 많이 꺾고 하면 위에 레벨이라든지 이렇게 경추의 디스크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많이 걷게 되면 안 네. 좋아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가끔 운동법들을 보면 목 운동이 이렇게 하라는 분도 계시고 턱을 이렇게 당겨서 늘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네.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당겨서 투턱을 만들어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
보다 더 뭐 많이 가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당겨주라는 어깨까지 네. 어깨부터 이렇게 펴주는 어깨를 펴주는 느낌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깨를 약간 네. 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뒤로 당기라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꼭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당겨지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 턱을 못 당기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 매니아님 질문입니다. 목 뒤랑 어깨 쪽이 항상 뭉쳐 있고 거북목도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이 있어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스트레칭, 운동 뭘 하려고 해도 통증이 있으니까 꺼려지게 되네요. 몸은 점점 굳어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조절해서 해야 할까요? 이게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 그러니까 할 때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거는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조차도 통증이 그러니까 아까 생긴다면 얘기했듯이 목을 이렇게 살짝만 제껴도 막 아프다든지,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데가 아프다든지, 아, 뭐 이렇게 하는데 팔이 저리다든지 이런 거는 질환일 수가 있고요. 이제 고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통증, 네. 그 정도로 하면 질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보고 네. 이제 자기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통증인지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해서 아프다. 그렇다면 그런 질환일 수가 있어요. 가벼운 저희가 알려드린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너무 아프다. 네. 그러면 좀 질환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좀 보여드렸던 거를 천천히 해보면서 해도 너무너무 아픔이 해결되지도 않고 네, 너무 더 아프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다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님 질문인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주 일자로 꼿꼿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승모 쪽도 당연히 아프고 그 통증이 머리를 타고 올라가서 편두통으로도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상태 다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 계시네요. 아유, 안타깝게. 자려고 누울 때에도 불편감이 있는데요. 목 바로 밑에 버섯 증후군 같이 조금씩 볼록해지고 있어서 베개를 베면 불편합니다. 어릴 때부터 납작한 베개를 썼다고 하시니까 베개 없이 누우면 어지러움이 생겨서 높은 베개를 써보니까 목에 또 이게 안 좋다고 하네요. 네. 낮은 베개로 바꾸고 싶은데 어지러워서 바꾸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목 여기서부터 네. 어깨부터 이 머리 끝까지 받칠 수 있는 목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반듯하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주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높은 베개는 낮은 베개는 네.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좀 큰 걸 해서 끝에서부터 등부터 받쳐줄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그걸 쓰고 이제 불편하게 좀 참아야겠네요. 그렇지 않고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질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뭐 높은 베개 쓰면 이게 높인 게 끝에만 높은 거죠. 저건. 그래서 이게 그러셨구나. 높다는 게 네. 서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네. 끝만 이렇게 뾰족하게 높아진 베개를 우리가 큰 베개 있죠? 그런 걸 머리 뒤통수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무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좀 예.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안 좋아지셨던 예. 거군요. 등부리부터 쭉 받쳐주면서 할 수 네. 있는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요 뒤통수랑 요 등이랑 딱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런 베개 한번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서 맞는 베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좀 목 건강을 위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주 하는 게. 한 번 세게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뭐 1시간 하면 2, 3분 정도라도 이렇게 자주 해주신다면 뭐 거북목도 예방하고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네. 1시간에 한 2분 정도만이라도 그렇죠. 투자를 해서 한다면은 평소 이런 생활습관 교정과 또 함께 한다면 목 건강 분명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운동들 꼭 따라해 보시면서 건강한 목을 좀 노년까지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이영숙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